자,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리박스쿨이 분명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한 단체, 또 조직적 댓글 조작을 주도한 단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손효숙 증인이 7월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리박스쿨 보도 이후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올가미에 갇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왜곡 교육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손효숙 증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역사 왜곡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됩니다. 예,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시간 중단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조금 친일을 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자, 친일이에요? 친일 청산 안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 교육은 5년 전에 저희 리박스쿨에서 청소년 역사 교육을 동의하십니까? 한 이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예, 저희 강사가 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반민족 행위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 손효숙 대표가 말한 친일 부역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속죄해라, 이 논리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고문하고 살인까지 했던 악질 고문 경찰, 노덕술,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 때 중용됐어요. 이런 논리 때문에. 거기에 지금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살펴봤습니다. 백승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왜곡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에 있는 그러면, 문장은 다 잘라버리고 아니요, 제가 저 내용만 말씀에만 말씀을 대답하세요. 하셨는데 이 내용에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저 청년 시간이 강사가 모자라서 했던 다음 것은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3.15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리박스쿨이 가르쳤는지 틀어주십시오. 자, 3.15 선거는 왜 부정선거가 됐을까요? 왜 부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까? 4번.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기붕 후보의 당선이 불안해서. 예. 부정을 자, 시키고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가 이기붕을 그러니까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에 부정을 저지른 거죠. 명백한 부정선거이자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려는 또 부정 사태,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리박스쿨은 명백히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리박스쿨이 아이들 대상으로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3.15 부정선거까지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교육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게 마녀 사냥을 당했다고 지금 국감장에 나와서 지금 본회의 여기 청문회에 나와서 나 심신미약이다, 내가 왜곡된 사실로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마녀 사냥입니까? 의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할 타임이고요.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오전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손효숙 대표가 너무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손효숙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라는 공교육의 강사를 투입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 교육을 공교육에서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도 또한 사실과 손효숙 증인은 다릅니다, 같은 의원님. 인터뷰를 통해서 자손군은 사무실을 자주 찾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만든 소모임일 뿐이다. 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전화번호 저장법, 택시 호출, 댓글 쓰기 등을 알려드렸고, 이왕이면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표현하라고 권유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댓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아카이빙 해놓은,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민주당 해산국민운동본부라고 자칭하는 트루스코리아 카페의 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여기 자손군 활동 요령 보이시죠? 네이버 아이디 계정을 만든다, 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 3개가 최대, 이런 식으로 쭉 활동 내용이 나와요. 자,
자손군 활동 요령 리박스쿨과 무관한 문서입니까? 예, 저것은 60대, 70대 저 같은 사람 무관한 문서입니까? 리박스쿨하고 예, 저희는 이제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SNS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문서 좌측 상단 보십시오. 리박스쿨 자유 손가락 군대라고 써 있습니다. 방금 손효숙 대표가 말한 대로 리박스쿨의 문서입니다. 자, 다음은 리박스쿨 늘봄 손효숙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저번 주 자손군이 만들어낸 배댓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략 100개 정도의 댓글을 작성, 2만 1000개가량의 공감을 받으며 30개가 넘는 배댓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손효숙 대표가 운영한 자손군 활동과 무관합니까? 자손군 활동가들이 저렇게 해서 배웠다가 그것을 아마 실적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걸로 저는 봅니다만. 네, 그러면 자손군이 단순 어르신들 소모임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어르신들이 SNS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론 예, 여론 조성법을 따라서 예, 배운 대로 활동을 하신 증거죠. 자, 이렇게 리박스쿨은 명확히 아이들에게는 왜곡된 역사 교육 한 단체, 또 조직적 댓글 조작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손효숙 대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호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아니, 아까 고맙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릴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효숙 대표가 보유한 직책만 최소 10곳에 달하는데요. PPT 띄워주세요.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방면에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이 위에 극우 성향 단체 보이시죠? 아까 극우 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우파라 불러달라고 하셨죠? 저는 반민족 친일 단체라고 부르겠습니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청소년 지도 상담사, 고교학점제 강사까지 양성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침투하려고. 자, 이런 손효숙 대표가 바로 교육부의 네, 백승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혁수 대표님은 마이크 좀 드리고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리고 짧게 뭐 하신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일어서서 말씀을 주세요. 예, 백승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제가 반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 시대 왜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청년들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하고 또 동방요배를 하고 창씨개명을 하는 그 시절에도 자기가 일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청년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